시대의 모든 것, 비무장지대는 알고 있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1953년에 사인해서 땅에다 금고 넣고 위아래 몇 킬로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자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책 보수하잖아? 그러면 조금씩 앞으로 밀어. 그래서 되게 가까운 데도 있어. 부대가 마주 안 되는 사람. 옆에 볼게요.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겁니다. 누리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홈페이지지 뭐. 매체의 종류와 효과를 이해하는 것. 이 단원의 목적은 사실 요거예요. 매체의 종류와 효과. 인터넷 매체는 어떤 건지. 인터넷 매체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믿지 못할 만한 소식들 엄청 많죠? 그래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매체를 읽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건 어떤 건데? 별거 없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일단 의심해. 진짠가? 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이거 되게 저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도 보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자꾸자꾸 이어져서 어쩜 내 취향을 그렇게 잘 알아? 막 이런 것들 그렇게 보여주고 특히 정치와 관련된 유튜브는 계속 같은 애들만 보여주니까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보여주니까 편향이 돼 사람이. 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 라고 해놨는데 저기서 걔네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양극화되어 가지 않나? 정치적 입장도 이렇게.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균형 잡힌 중도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누리집이고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누리집,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주제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자, 하이퍼링크는 뭐예요? 클릭하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하이퍼링크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골라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 내용과 관련된 여러 매체 자료를 함께 사용해서 그렇지 인터넷 매체의 가장 큰 장점은 문자, 소리, 영상 이게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게 많으면 뭐가 좋아? 이해를 돕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하다못해 요즘 이렇게 보면 책 리뷰 블로거들도 중간중간에 이미지, 동영상이 들어가. 이렇게 인기 있는 애들은 그렇더라고. 누리집을 이용자가 직접 글을 올리거나 게재된 글에 의견을 남기면서 댓글 달면서 다른 이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 됐고 밑에 미리 다 볼 거지만 비무장지대의 지도를 보여주면 일단 지도라고 해놓고 위에다 슬쩍 매체 자료라고 써놓고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뭡니까? 비무장지대 일대의 경계 및 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대의 경계 및 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글자로 전달하기 어려운 비무장지대 일대의 모양이나 분포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해를 도와준다. 시각적인 정보로 관심과 흥미를 끌고 더욱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옆에 비무장지대 일대의 다른 구역 서해오도 맞아. 영토라고 이야기하면 땅뿐만이 아니라 바다, 영공, 하늘까지 다 포함을 하죠. 이 지상에서 몇 킬로까지 우리나라 거야? 국제기압으로는 공식적으로 그 나라 과학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인공체 있지. 인공물. 거기가 갈 수 있는 높이가 자기네 나라 거야.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다 다르겠지? 우리 인공위성 쏘아 올렸으니까 다 우리 거. 그 정도 되겠지. 물론 끝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다음 오른쪽으로 잠깐만 올게요. 이 자료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읽어봐야 되겠고 일단 옆에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지. 비무장지대 DMZ 53년 7월 27일 그래서 요때쯤 되면은 저기 어디야 파주 요쪽에서 행사 막 하고 그래요.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중국 대표가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성사하며 탄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없어. 우리나라가 없어. 사전적 정의.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서 무장이 금지된 것. 우리나라 정전협정 1장 1조 1항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한 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땅에다가 이렇게 금 그어놓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어떻게 저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총 4km씩 설정되어 있는 공간. 약 248km, 서해 여기에서부터 동해 고성 여기까지. 서울시 1.5배, 한반도 전체의 250분의 1 정도 됩니다. 됐을까? 이제 앞으로 또 넘어와서 본격적인 내용 보도록 할게요. DMZ 지기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공유할게요. 얘네들 각각 여기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지. 그게 하이퍼링크라는 거지. 알고 싶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대 DMZ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 홈페이지는 확실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겠구나. 밑에 옆에 그림을 보면 그림이 나와 있고요.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더라 라는 것들 확인해 놓으면 되고, 비무장지대 넘어서 민간인 통제구역 넘어서 접경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아,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각각의 정보를 주고 있구나. 요거는 좀 이따 읽어보시면 되겠고, 옆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재미도 있고요. 사용자들로 하여금 관심도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라는 것들. 판문점,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그리고 어머 여기 옆에 바다 쪽으로도 있구나 확인.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여기지. 여기.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 뜬간 이야기죠. 아, 하이퍼링크. 요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각각의 지역에 대한 특징 알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옆에 알고 싶어요. 또 다른 글인가 봅니다. 여기에서는 어때요?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디에다 써야 되나? 여기에서는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진이 원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어쨌든 정보를 주기 위한 거니까 위로 올라오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중요한 건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목차를 늘 볼 수 있게 해놨구나.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누를 수 있죠. 이렇게 하이퍼링크 이어져 있구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개밖에 없어.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 OX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 매체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 그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라고.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서글픈 평화의 공간. 탄생 및 현황이 제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만큼 해놓은 거는 뭐예요? 부제 정도 되겠지.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서글픈 평화. 평화면은 좋은 건데 평화가 왜 서글프지? 일단은 말의 표현이 모순이 되죠. 역설적 표현이 쓰여 있다. 확인.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중국 대표가 판문점에 모였습니다. 아, 시간, 주체, 장소. 2년여에 걸쳐 진행된 휴전회담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기 어디 있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밑줄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다. 옆에다가 또 쓰면 되겠죠. 뭐라고? 저렇게 모여있는 목적 혹은 회담의 주제. 악수도 인사도 없이 침묵 속에서 양측이 준비한 문서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 3년 넘게 한반도를 뒤엎었던 포화와 총성이 드디어 멈추는 순간이었다. 총성은 멈췄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전쟁, 6.25 전쟁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이외에도 원치 않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 숙제, 그 내용이 뭡니까? 어이구. 숙제, 그 내용이 뭐라?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다가설 수 없는 땅, 비무장지대였었다.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숙제가 된 거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땐 Demilitarized Zone의 약자인 DMZ,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정도 되겠죠.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정의, 그리고 또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 DMZ의 개념. 우리나라에서의 비무장지대는 53년 7월 27일에 조인대 사인한 정전을 잠깐 멈춘다. 이렇게. 정전협정 제1조 1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근거해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공간. DMZ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분류를 할까요? 얘는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나라의 DMZ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따른 정의. 그러니까 좀 다르다. 사전적 정의냐? 우리나라 정전협정에 따른 정의냐, 그게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 휴전 상태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DMZ의 역할.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의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총 4km씩 공간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의 길이는 서해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기까지 248km입니다. 앞에 이미 나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도로 보여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되지. 면적은 서울시의 1.5배며 한반도 전체의 250분의 1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이 언론계에서 어디 면적을 나누면은 뭐 서울시 몇 배, 여의도 몇 배,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알지.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래서 그냥 구체적 수치로 요즘 쓰는 게 또 추세이기는 해요. 몇 제곱킬로미터. 이런 것. 혹은 축구장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한반도 전체의 250분의 1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보니까 어떻게 알고 싶어요 밑에 있지. 미래와 전망 역시 제목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부제 나와 있고 옆에 왼쪽 슬쩍 봤더니 탄생 역할, 역사적 배경, 미래 전망, 그 다음 비무장지대만 안에 마을, 비무장지대의 웹툰 이런 애들이 같이 이어져 있구나 라는 거. 비무장지대의 정보에 관련된 걸 거고 보면 대성동 마을은 DMZ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이거나 혹은 접경 마을 중에 하나겠지. 민간인 통제구역은 어떤 건지. 접경지역 서해 5동. 그래서 민간인 통제구역 지나갈 때는 이렇게 신분증 보여주고 가야 돼요. 강화도에서도 이렇게 여행하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딘가 이제 선쯤에 해병대 아저씨들이 이렇게 차 세워서 면허증 내고 신분증 보여줘야 돼. 이제 뭐 써야 돼. 이름이랑. 글자 써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한번 가봤었는데. 세계인이 아끼는 평화 공간을 향해, 그렇지. 전쟁으로 인한 서글픈 평화의 공간이었지만 진짜 평화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왠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비무장지대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게 뭐에서 뭐로 변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 이전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정책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연 생태계를 매개로 세계인이 아낄 만한 완충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노란 거에서 복숭아 색깔로. 2001년에는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 3년 뒤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비무장지대의 관련 정책이 자연환경 보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진일보한 정책이 탄생했습니다. 냅둬 거기 사는 동물들 그냥 편하게 살게 오염이나 안 시키면 되는 거지 해서 그거를 활용해보자. 알리고. 비무장지대의 정체성을 새로 세우기 위해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 거에서 요거 보라색으로 바꾸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정체성을 새로 세우는 거. 노란 거에서 여기 분홍색 복숭아 색깔로 바꾸는 거.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 기업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두근두근두근.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 다양한 비무장지대 여행 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여행 상품. 비무장지대 인근의 철새 여행, 병영 체험 하고 싶나? 다채로운 관광 코스가 등장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강원도 여러 마을에 독특한 체험 행사를 만들어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활동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영화제, 기나긴 철조망을 따라 평화를 기원하며 깃발을 든 사람들이 마라톤 하거나 자전거 타는 것. 옛 조선 노동당사 건물 앞에서 비무장지대 평화 공연 개최. 분단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아름다운 음악을 보여줍니다. 문화 쪽 얘기, 영화, 예술, 영화, 공연, 체육 분야. 그러네요.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다 있었네요. 어느덧 환갑을 넘긴 비무장지대에는 다시 태어나는 듯한 생명력이 감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지만 글쓴이의 감상도 마지막에는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됐고 빨간색 별표할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위에. 이 자료 너무 글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가 있으면 난 보기 너무 좋더라고. 연표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정책이 변한 과정을 잘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여행 상품을 만들려고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화제 있고 달리기, 마라톤, 자전거 있고 평화공연 개최된 거 있으니까 여행 상품이나 관련 사진도 보여줬으면 더 생동감 있어서 좋았을 텐데 이라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관련된 홈페이지에 있으면 하이퍼링크로 넣어서 거기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도 괜찮지. 비무장지대의 정책의 변화는 노란색에서 충돌 방지, 자연 보존에서 완충 어디가 있냐? 자연 생태를 매개로 한 아낄 만한 완충 공간, 문화적인 요소,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식으로 누가 노력하고 있냐? 정부도 노력하고 민간도 노력하고 예술, 문화, 체육 분야에서도 각각 노력하고 있다더라라는 것 확인. 다음 페이지. 알고 싶어요 끝났고 이제 보고 싶어요네. 보고 싶어요 여기에 방송 요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영화 도서 뭐 또 요렇게 관련이 된 애들이 나올 건가 봅니다.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의 공간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나는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전국에 있는 지리 덕후들 있지. 막 돌, 암석 이런 거에 막 환장하는 애들. 지형적 특성, 사회문화적 관점 등 주제가 수많이 있습니다. 아래 소개할 영상을 통해 다양한 시선으로 비무장지대를 만나고 역사적 사건을 생생히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할 영상, 동영상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효용. 가깝지만 쉽게 가볼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체 둘러보기, 함께하기, 보존하기, 기억하기 라고 해놨으면서 아 맞아, 누리집 인터넷 매체 동영상을 활용할 수가 있구나.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됐고, 아 이런 철모에 구멍 나 있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죠. 됐고 옆에 평화누리길이라고 있었는데 뭐 그건 요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분명히 목차에 대성동 마을이라는 게 있었는데 도대체 대성동 마을은 어딜까? 정전협정 체결될 때 남북한 각각 마을 하나씩 두기로 하면서 탄생했습니다. 2015년 207년 거주권 심사가 까다로워 주민 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기 거기로 이사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함부로 이사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요. 8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 자격이 상실되지만 중고등학교 나갈 경우는 제외되고, 인원 점검해요. 외지 인원 오전 9시에서 오후 30분까지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간첩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진짜 그 DMZ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저기 군대 면제돼요. 근데 납세가 면제될 수밖에 없지. 거기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데. 해줘야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라버니 군대 가죠? 팔다리 멀쩡하고 무릎 연골 다 있고 안경 쓰고 시력 0.1 넘지? 그럼 됐어. 장례식장에 가면 괜히 웃고 싶다거나 그런 거 없지? 네. 군대 간다고 심리검사 하면은 그 항목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괜히 웃고 싶어진다. 그 항목이 있어.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 정신병으로 면제받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것만 클릭하고 있으면 이게 신뢰도라는 게 내가 하는 답에 의해서 평가가 되거든.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욕먹고 다시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군대 안 가는 세상 왔으면 좋겠지. 당신이 군대 갈 때 통일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통일되면 전방이 저기 압록강이야. 거기 추워.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 근데 안 가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 정도는 해야지. 형광등을 막 하루에 한 3시간씩 바라보고 있다거나. 제재 읽기. 국방의 의무예요. 의무. 잘 다녀오세요. 축하드립니다. 공유할게요. 비무장지대의 여행. 공유하는데 뭘 공유해? 여행 후기. 거기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이네. 봤더니 어때? 김예나 씨, 손승원 씨. 인터넷 매체는 정보가 쌍방향으로 교류할 수가 있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구나. 이런 거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딸깍 클릭을 했더니 김예나 씨가 썼던 글이네요. 블로그네요. 이게 딱 봐도 네이버 블로그네. 역사 공부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연천 당일치기 전망대 영험 자신의 체험을 소개해주고 있다. 주말을 맞아 우리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색다른 곳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여기 문자, 텍스트 자료가 있고 위에 사진 자료도 함께 올라가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됐고 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는 아니야. 오히려 중요한 건 밑에지.
작성자 누가? 어머 여기 기역에서 댓글 달고 있는 거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보 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연천에 재미있는 관광 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땡큐. 열쇠 전망대에 휴무일도 있나요? 정확한 정보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이렇게 댓글 남기고 기다리는 시간에 나라면 찾아보고 있지. 인터넷 자료. 그래도 내가 이 블로그의 주인이면 이런 댓글 다 왔을 때 링크라도 걸어줘. 아니면 친절하게 찾아서 알려주든가. 그게 사람 사는 맛이고 예의지 뭐. 이게 또 중요하죠. 인터넷 자료 가운데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할 수가 있으니까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댓글은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뿐이니까 댓글을 보면서 타당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해야지. 타당성.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 근거가 확실한가?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해 봅니다. 결국엔 비판적 읽기를 하라 이 얘기거든요. 블로그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올리는 거 뭐 됐고 됐어.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또 밑에 있죠. 비판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방문자 수 많으면 네이버에서 광고 걸을래? 라고 물어보고 나 광고 걸을게 라고 하고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면은 거기에 몇 %씩 돈 꽂아줘요? 이렇게 글 잘 써서 블로그 하루에 한 2만 명씩 오게 하면 그것도 솔솔치 않은 용돈벌이가 되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만. 나는 요즘 인스타 보면 왜 이렇게 뭐 글쓰기 뭐 하는 방법 막 해가지고 앉아서 뭐 돈 벌기 뭐 이런 애들 왜 이렇게 글이 많이 또 앉아서 돈 벌 수는 없어. 다 몸으로 일해야 돼. 하이퍼링크라는 거 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옆에 나와 있는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공유할게요, 뭐 전체적으로 됐고. 쌤 가고 싶어요 없는데 추측해보자고. 가고 싶어요는 당연히 뭐 있겠어? 교통편 나와 있겠지. 이렇게 운전해서 갈 때,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런 것들. 그 정도는 있겠지. 뭐 지도하고 뭐 그런 것들. 됐어.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 4번 네 문제니까 한 3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학습활동 비무장지대 미래와 전망 페이지에선 비무장지대를 평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정부, 민간, 문화예술, 체육 분야 각각 나눠서 설명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비무장지대를 평화 방법으로 만드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이 누리집의 전체 구성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이거 그걸 얘기를 안 해줘. 실제 있는 홈페이지예요. 이거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공유할게요. 뭐 이러한 것들 가고 싶어요의 주상절리, 자연 형태, 여행, 맛집, 숙박온천, 여행 길잡이 정보 알차네. 어디 여행 가지 맛집이 어디 있나라고 살펴보면 블로그 찾아보지 말고 해당 시 군청에 가면 관광 문화 탭이 무조건 있어. 안산시 홈페이지 가도 관광 문화 탭이 있거든? 그거 누르면 거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식당이 있어. 그 식당들은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거의 성공해. 블로그에 있는 거 믿지 말고 차라리 글로 가.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인증만 하면 글 쓸 수 있거든? 지도 주세요라고 하면은 지도랑 관광 안내 책자 보내줘. 이렇게. 확실히 제주도가 부자인 거를 알 수가 있어. 책이 이만큼 많아. 지도랑.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면 거착 한번 요 여름에 계곡 갈까 해서 한번 해봤었는데 걔네 막 포스트잇도 보내주고 그래. 지도는 기본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한 필기도구 이런 거 주는 그 지자체도 있고, 제주도는 책만 몇 권 와, 서너 권 와, 얇은 책 서너 권 와. 그렇다고 뭐. 됐고, 됐어. 아, 여기 있다. 생태와 관련된 거. 네. 시험 문제 나오면 요런 거예요. 여기가 괄호지. 비무장지대의 무엇과 관련한 자료를 보려면 어디로 갈까? 비무장지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니까 여기 이 괄호에 다른 말 올 수 있다 이거고요. 비무장지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살펴보려면 공유할 기회의 커뮤니티 여기에 가면은 댓글 여행 후기 있었던 거 아까 김예나 씨 갔었던 후기는 여기에 있게.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하기 전에 매체 자료 읽을 때에는 문자, 이미지, 사진, 소리 등이 결합되면서 형성하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다양한 층위의 글을 주체적으로 찾아본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이건데 어느 탭 눌러야 되지? 그 정도는 고민하라고. 양방향 소통할 수가 있어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정보들 모두 다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했죠. 다매체 시대의 독서법.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이나 독서를 하기 이전에 읽기 목적 필요한 정보의 성격을 일단 정해놓고 다양한 독서 방법을 적절히 구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오죠. 가는 지도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도와주고 있고, 나는 동영상 여러 가지 떠 있고, 다는 후기가 떠 있고, 사진도 있나 보네요. 가는 그림 지도가 있다. 나는 동영상 자료다. 다는 사진이고 블로그다. 뭐 그 정도는 다 아는 얘기니까 체크할 것도 없어. 다음 페이지. 매체 자료를 읽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방금 봤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라. 매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체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라. 3번 패스. 4번 독도 알리기에 대한 참가문을 공고했습니다. 발표 원고를 작성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한번 열심히 잘 해보셔도 되지만 굳이 강요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꼽사리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 4번 네 문제 푸시는데 얘네도 3분 드려볼게요. 시작!